안녕하세요, 지식부엉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했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과 국제 수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안팎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말이야, 쿠데타 때문에 욕먹느라 정치 관리하기도 바쁜데 경제까지 하라고. 몰라,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당시 한국의 천재로 불리던 김재익은 아주 좋은 후보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통계학, 경제학 박사를 지내는 등 엘리트 중 엘리트였죠. 또한 한국은행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관, 기획국장 등을 지내며 경제에 관한 요직을 모두 거친 인재였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엄친아였던 김재익. 전두환은 김재익을 불러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카카, 제 조언대로 경제를 이끌어간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익은 전두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가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던 시절 시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탓에 관료들과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를 1도 모르는 전두환이 보기에도 김재익은 훌륭한 인재였고, 그를 제대로 꼬시기 위해 전두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 말할 것 없어. 이제부터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시 김재익의 아들조차 백정 밑에서 일할 거냐며 반대했고, 김재익의 친구들은 김일성 밑에서도 일할 사람이라며 욕했습니다만, 전두환의 저 말에 김재익은 경제수석을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김일성 밑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 실제로 김재익은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보장받았습니다. 그를 굴러온 돌 취급하거나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청와대를 떠나야 했죠. 김재익은 이제 마음 놓고 본인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시작한 시책들은 오늘날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정책들이었는데요. 물가 안정화, 정보화,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금융실명제 등의 화두가 모두 김재익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크게 안정, 개방, 자율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자율화에 관심이 많았던 김재익은 예산 동결, 양곡 수맥과 동결, 임금 억제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지시에서 탈피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 안정 잡기에 돌입해 엄청난 성과를 내는데요. 1980년대 물가 상승률이 28%에 달했던 것을 무려 7%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이는 8.15 해방 이래 40여 년간 지속되던 고인플레이션을 마감하는 엄청난 성과였죠. 경제 성장률 역시 이전까지 마이너스에 달하던 것을 1981년에는 7.2%, 1983년에는 12%까지 올리며 이후부터 평균 10%대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달성하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김재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6년에는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고도성장,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김 전 수석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남달랐는데요. 특히 통신과 전화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죠. 당시는 통신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시절, 김재익은 온갖 비방과 반대를 무릅쓰고 통신개혁을 밀고 나왔고, IT 강국이 될 수 있는 통신시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유치원생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금, 김재익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 수지 적자를 벗어남은 물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통신사업의 기반까지 다진 김재익이 진행한 1980년대 정책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뒤집어엎고 미래 산업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자율화를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 개방 경제를 구축한 김재익.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요즘, 그의 업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부엉!